안녕하십니까. 인생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의 김은정입니다. 사람의 손을 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고들 하잖아요. 봉사자의 나눔의 손도 있을 수 있고요. 어머니의 약손, 또 간병인의 정성 어린 손은 누군가를 지켜주는 따뜻한 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손으로 365일 위험한 도로 위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매일 출퇴근길 도로 위에 서서 수신호로 교통 정리를 해주시는 모범 운전자 분들이 오늘 그 주인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인천 모범 운전자 연합회 장석희 회장님을 모시고 인생 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꾸며질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위험한 도로 위에 서 있는 사람. 욕먹고 힘들어도 누군가는 해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도 맨몸으로 도로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명감을 품은 인천 모범 운전자 연합회 이야기, 인생 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에서 만나봅니다. 네, 장석희 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모범운전자 연합회 회장 장석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인생 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에서 우리 회장님에 대해서 좀 많은 것들을 여쭤볼 텐데요. 네. 회장님 보니까 직함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모범운전자 연합회, 전국연합회입니다. 수석부회장을 겸하고 있고요. 네. 인천연합회 그 회장을 맡고 있고 미추홀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예. 봉사하는 일이신 거잖아요. 이게 예, 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닐 텐데요. 그래도 봉사직인 이 타이틀이 좋으신 모양이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앞에 네. 나서서 해야 되는 거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다른 봉사보다도 사실은 맨몸으로 차들이 다니는 도로 위에 한복판에 서 있는 그런 일이어서 네. 더 많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슈퍼맨도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험한 봉사를 왜 어쩌다 시작하시게 된 건지 시작을 좀 들어볼까요? 시작하게 된 동기는 과거에 이제 그 당시에는 젊었을 때죠. 하고 있던 그 선배 모범 운전자 회원분들이 좀 권유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네. 하고 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인천 모범 운전자 연합회를 저 혼자 이끄는 게 아니고 이제 저 비롯해서 각 지회 10명의 그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네. 그 회장님들하고 또 각 지회 간부들이 있어서 함께 의논해 가면서 그 리드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도와주지 않고는 저 혼자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모범자 연합회라고 하면, 모범 운전자 연합회라고 하면 어쨌든 운전하시는 분들의 연합회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게 몇 년 정도나 되신 건가요? 2007년도? 2007년. 그 정도에 제 아내하고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시작할 때는. 아내분도 그럼 운전을 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직업이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회장을 맡기까지 지금 이제 한 횟수로는 14년째? 예, 예. 이렇게 되시는 걸 텐데 아내분도 같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내분도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은데. 가끔은 그렇죠. 가끔은 이거 위험하니까 네. 사실 걱정을 많이 하죠. 솔직히 집사람이. 그러면서도 본인 또한 좀 좋은 날 그런 날은 많이 나와요. 여자분인데도. 예. 그 활동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신 분은 몇 년이나 되신 건가요? 지금 우리 지혜 같은 경우 지금 고모님 한 분이 지금 네. 4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고령자 되시는 분은 좀 86세 정도 계신 분이 계세요. 네. 이게 말이 쉽지 않은 일일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보면 도로 한복판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네. 경찰분들도 계시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사설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저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런 분들 보면 감사하기도 한데 가끔은 좀 짜증이 나기도 해요.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도 굉장히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정말 여러 운전자 분들이 계시죠? 그럼요.
때로는 뭐 욕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네. 네가 경찰이냐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고마운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런 네. 분들 때문에 또 내가 봉사하길 잘했다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들고 그래요. 때로 추울 때는 네. 뭐 음료수를 주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운전자들이 대부분 좋으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 아침 출퇴근 시간, 요때가 가장 바쁘시게 활동을 하시는 걸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딱 단순하게 생각할 때 지금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전하는 거는 어쨌든 돈을 버는 나의 네네. 직업인 거고 네네. 봉사를 하는 가장 황금 시간대에 봉사를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로 이제 비번 쉬는 분들이 아. 주로 나와서 하는 게 그 봉사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모자랄 때는 이제 간부들, 네. 간부를 맡고 있는 분들이 이제 쉬는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주로 간부들이 앞장서서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일을 하는 그 외에 비번 시간 동안에 봉사를 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쉬는 날이 없으시겠어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전에 그 네. 말씀드렸듯이 봉사는 중독이에요. 중독. 예, 남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자꾸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습관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네. 전날 내일 내가 쉰다 하면 그 전날 이 근무조를 짭니다. 대부분의 나 어디 근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에 단톡방에다 다 올려줍니다. 그걸 네. 가지고 이제 당직자가 이제 근무 배치를 하고 그래요. 네. 이게 뭐 아까 그 저희가 방송 전에 여쭤봤어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하시는 건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 비 오는 날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눈 오거나 비 오거나 하면은 일단 차가 쓰려고 해도 제 위치 딱 쓸 수가 없잖아요. 위험하고 하니까 네. 그날 그럴 때가 가장 힘들죠. 네. 하시면서 뭐 보람도 많이 뭐 느끼셨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많은 풍부한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풍문으로 들었소 시간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하신 부분이 저희가 이제 키워드로 풍문으로 들었소 시간에서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 키워드로 휴식이라는 키워드를 좀 골라봤습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거는 정말 365일 쉬지도 않고 이렇게 일하거나 봉사하거나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나요? 제가 길게 휴식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 2011년도인가 교통사고 학산사거리에서 그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화물차에 치여가지고 수술을 한 3번 정도 했어요. 그때 병원에서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봉사하시다가 그때 그 수신호, 네. 그 신호등 고장으로 해서 그 현장에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2명이 그 사거리에 나갔다가 제가 사고를 당한 거죠. 1년 동안 예, 그럼 본의 아닌 휴식이셨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휴식일까요? 휴식이 아니라 그래도 길게 휴식을 이렇게 취했던 건 그때인 것 같아요. 네. 근데도 퇴원하고 나서 다시 그렇게 하고 싶으신 생각이 드셨던가요? 그럼요. 대단하시네요. 물론 트라우마는 분명히 있었죠. 도로에 나가서 근무를 딱 서는데 뒤에서 빵 하니까 그럼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저앉아지더라고요. 이야, 그 1년 동안이 예. 정말 온전히 나의 휴식 시간은 아니셨을 텐데요. 근데 저는 이제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렇게 1년을 쉬시는 동안에 나의 생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보상도 많이 못 받으셨을 테고 그때는 또 우리 아내분도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봉사하는 사람들은 네. 집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앞에 나와서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요. 우리 아내가 돈 하면서 이렇게 계속 힘들게 했으면 아마 앞에 지금에 나와서 아마 못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아마 많이 이해를 해주고 하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마 포기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풍문으로 들었소 지금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가 보물이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쭉 말씀해 주시는 게 그 보물에 대해서 아내분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가 보물이거든요. 네. 이 보물,
대해서 좀 열어주시죠. 보물하면 물론 제 집사람이죠. 늘 네. 함께 제가 힘들 때나 지금도 함께 봉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러면 남편으로서는 이게 진짜 위험한 일인 거 너무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내분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되진 않으세요? 물론 여자분이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라 여성 회원들이 많아요. 물론 아, 그래요? 여성분이 뭐 회장을 맡고 있는 지회도 많이 있고요. 네. 전국적으로 여성 회원자가 많습니다. 예. 그래도 물론 제 집사람이니까 더 이렇게 신경이 쓰이겠죠.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대부분 횡단보도 그 가장자리에서 하니까 조금은 더 마음이 놓입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남자분들이 이렇게 그 교통 정리해 주시는 거는 많이 봤는데 여성분이 하시는 건 거의 못 봤거든요. 아무래도 여성 회원들은 좀 숫자적으로 적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여성 운전자들은 주로 그 횡단보도에서 그 보행자를 위주로 이렇게 건널목에 인도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일상 속에 정말 숨은 영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유, 별 말씀.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 가족들, 아내 입장에서는 뭔가 100점짜리 남편은 절대 아닙니다. 안 되실 것 예, 같다는 절대 생각을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예, 해봐요. 절대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내에게 몇 점 정도 받을 것 같다라고 좀 예측을 해본다면요. 한 60점 정도? 60점? 제가 갑자기 감정이입이 확 되는 게 네. 만약에 제 남편이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아무리 봉사도 좋지만 병원에 1년 동안 이렇게 입원해 있고 이러면 60점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60점 정도는 그래도 받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부분에서 예. 네, 충분히 점수를 획득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풍문으로 들었어 세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좀 강렬한데요. 욕입니다. 욕. 앞서서도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지나가는 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욕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도로에 그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께서 좀 기본만 잘 지켜주면 도로 흐름이 괜찮아요. 근데 네. 이제 그 기본에 저희 모범 운전자가 나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좌회전 차선을 직진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 뭐 생기면은 운전자들이 저희 이제 봉사자가 이렇게 막아요. 하면 안 네.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네가 경찰이냐 뭐 하면서 뭐 욕도 하고 가시는 분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왠지 경찰 이렇게 뭔가 뭐 이름표나 아니면 뒤에 경찰 이렇게 써 있으면 그래도 좀 조심을 하는 그럼요. 경향이 있잖아요. 예, 예. 딱지 끊을까 봐.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막 하시는 분들도 저도 종종 봤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저희 봉사자가 연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내 가정이라 하면 뭐 부모 같은 분들인데 네. 좀 기본적인 건 좀 따라주시고 수신호에 좀 따라주시고 하면은 좀 교통이 원만하리라고 생각돼요. 네. 그럼에도 이럴 때는 정말 하기 싫다 하시는 날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어느 뭐, 날, 와, 나 진짜 못하겠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사람이다 보니 네. 몸이 찌뿌둥하다든가 아니면 뭐 그날에 뭐 일기예보라든가 네네. 뭐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오거나 하면은 사람인지라 조금 이렇게 꺼려하거나 뒤에 그럼요. 뭐 물러서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저 역시도 몸이 안 좋으면 야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런 게 생각이 드니까요. 이게 대부분 그래도 우리 봉사자들이 협조해주고 따라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항상 저는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 봉사하는 회원들이 있어서 지금도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방금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몰상식하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인지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나 그만할래 이렇게 그냥 박차고 나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끔 한 번씩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 숫자가 많이 좀 줄었다면서요? 많이 줄었습니다. 회원 수가. 과거에는 인천에도 한 2,000명이 넘고 했는데 지금은 1,000명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반이나 줄었던 거예요? 너무나 빨리 고령화가 생겨서 네. 이거 좀 젊은 사람이 이야기면 꼭 필요한 공익봉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좀 그 자리매김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네. 뭐 그럼에도 반대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또 봉사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그런 분들께는 처음에 어떻게 좀 인도를 해주시나요? 일단 봉사를 하겠다 하는 사람은 무조건 저희는 받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모범 운전자는 경찰청에서
무슨 개인 신상이라든가 그런 걸 다 검사를 네네. 이력을 봐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운전자를 선별을 해요. 저희가 예. 선별을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에서 모범 운전증을 주면은 정식 이제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모범 운전자증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사고, 영업용 무사고 2년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영업용으로 했을 때 예, 예. 2년 이상. 예. 그러면 진짜 이렇게 했을 때 모범 운전자증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예. 신청을 하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봉사를 하실 수 있는. 그 증이 나오면 이제 우리 정식 회원이 돼서 네. 도로에 나가서 이제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교육은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우리 감찰 그분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 나가지 그냥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도로에 그쵸.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돼요. 수신호 교육을. 진짜 이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누구나 쉽게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대로 한 번도 쉬어보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아내가 쉬세요 이렇게 진짜 한번 이제는 제대로 쉬세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이거 한 번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내가 한번 쉬세요. 같이 쉽시다 하면은 네. 아내하고 같이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디로 가보고 싶으세요? 아내가 가자는 쪽이 이제 주로 남해 쪽 네. 그쪽을 원하니까 그쪽을 한번 쭉 가보고 싶어요. 시기가 시기인지라 예. 네, 국내에서 예. 네. 작년에 가을쯤에 한번 가보려고 그 주말에 한번 갔다가 여수쯤 갔다가 그냥 되돌아온 적이 있어요. 왜 그냥 오셨어요? 지역 방송을 듣는데 지역 네. 방송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대도시 쪽에 올라가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게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청정 지역인데 네. 올라가서 이렇게 전염돼서 내려오지 말라는 그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되돌아서 올라온 적이 있어요. 진짜 차에서 그냥 구경만 하다가 오신 거겠네요. 그러면 정말 쉬어라. 예. 네, 열심히 봉사한자 쉬어라 했을 때 이제는 정말 맘 놓고 한번 예. 남해를 가보고 가보실 싶어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시기가 시기인지라 요즘에는 그렇게 쉽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서 우리 교통 정리를 해주는 신호등처럼 우리 회장님도 한결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으로 좀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우리 회장님의 목표랄까요? 장석희 하면은 항상 네. 도로 위에 항상 어느 사거리에 항상 있더라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항상 한마디로 도로 위에 호루라기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회장이 물러난다고 해도 네. 저는 제 집 주변에 가장 가까운데 그냥 매일 나가서 봉사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희 이제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오세요라는 좀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네. 그래도 좀 하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무튼 이 봉사는 젊은 사람들이 좀 와서 좀 해주셔야 됩니다. 고령자 분들께서는 도로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가급적이면 좀 나오셔가지고 함께 봉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많이들 그 봉사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길거리에서 우리 회장님 외에 다른 봉사자분들 있으면 좋은 그 한마디 그리고 미소 이렇게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 봉사자가 있으면 저는 항상 수고한다. 그 말을 항상 이게 보상이에요. 봉사하는 사람한테는 네. 수고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항상 도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수고한다, 고맙다, 감사하다는 그 말을 항상 해주고 싶어요. 네. 정말 뭔가 따뜻한 기운을 저도 함께 얻은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든든한데 그럼에도 좀 몸 건강하게 꾸준히 좀 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건강이 가장 중요한 그럼요, 거잖아요. 근데 위험한 곳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건강이 걱정되는 건 저도 오늘 처음 뵙지만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로 위의 수호자처럼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우리 회장님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천 모범 운전자 연합회 장석희 회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꽃을 키울 때 사랑으로 키우면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일도 애정을 갖고 하면 능률이 오르죠. 봉사도 사랑으로 하면 힘이 안 든다고 하는데요. 우리 장석희 회장과 회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 말이 정말 딱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면 세상을 따뜻하게 그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귀한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 인생 토크 사람 사는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